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사모 카페 죽창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회원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나무를 잘라 죽창을 만들고 태극기를 매단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수많은 동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인 회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 개별 행동을 해야 하고 자신 역시 개별 판단을 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는 자살태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협박하고 있는 박사모를 말리기는커녕 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루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길 오늘도 빌어봅니다. 죽창 태극기 같은 짓들은 정말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아무래도 어제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으니까 관련 뉴스가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요. 박 대통령한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받은 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시행,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부당 개입 등인데요. 이로써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8가지를 포함해서 총 13개로 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냈죠. 예, 100페이지가. 네, 거의 100조 가깝습니다. 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제 그 보고서 기반해서 후속 보도들을 많이 냈어요. 관련 보도 좀 모아서 알려주세요. 네, 한겨레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특검 관계자발 설명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를 좌파로 몰아서 척결하는 일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매질을 가하는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맞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면 다 좌파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말 안 듣면 잘라버리고. 예, 예. 속칭 매질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2단계가 있죠. 최순실 씨가 돈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명으로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예. 훌륭한 역할 분담입니다. 네.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취임 이후부터요. 쭉 했다.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이 두 재단을 중심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기 드러나지 않은 그 전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재단과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 전에 오랜 세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 재단하고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고영철 씨가 내놓은 뭐 문서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난 건데 그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또 관련 뉴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이 속칭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수사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시간은 관제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확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날 시술 의혹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시술 의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여전히 당일 청와대에 없었다의 한 표인데, 네. 과연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 특수본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기설, 아직도 저는 한 표인데. 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대통령 비선 의료만이 아니라 미용 시술 관련해서요. 이미 알려진 새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왕십리 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왕신리 원장. 운동 치료사인데요. 예. 왕십리 원장도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들 3명의 비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면허 의료업자였다고 합니다. 무면허.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공식 의료진 말고도 합치면은 1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선 의료진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 면허가 없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네, 뭐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속칭 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비선이라는 말이요. 예.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잘 안 받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비서실장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이분들은 다 비선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 재밌습니다. 참. 앞으로 다른 걸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비선으로 처리하고, 네, 왕신리 원장,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가 수시로 드나들고. 재밌습니다. 이 뉴스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순수 문예진 문학동네 세월호 참사 추모집 눈먼 자의 국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고 나서부터 문학동네가 우수도서가 우수수 줄었다라는 건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25종이 우수도서였는데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고요. 게다가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의 지원 사업도 폐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 올랐군요. 예. 한마디로. 여기 문예지인데, 예, 추모집을 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수도서가 엄청 많이 선정됐는데 한 달에 한 평균 2권 정도 선정됐는데, 그렇죠. 예, 다 없어졌다는 거고, 지원 사업도 폐지됐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운영했다라는 건데요. 특검 발표에 따르면 특정 단체명과 금액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정해줬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통해서 총 68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14년부터 15년까지. 근데 네, 16년 10월까지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1년 반 동안. 네. 이런 단체들이 결국 지금 친박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태극기 흔들면서. 네, 청와대와 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요. 올해 1월 달까지도 계속 이들 네. 단체 대표들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요. 네, 선임 행정관이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집회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두 번째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명의자는 최 씨 소유의 건물 환경미화원이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요금은요. 최 씨 비서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건데요. 이 계좌에서는 다른 것도 나갔습니다. 최 씨 명의로 최 씨가 개통한 여러 대의 차명폰 요금도 나갔다라는 건데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했다고 하고요. 태블릿 PC 암호는 최순실 씨가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했던 L자 패턴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태블릿 PC에는 개통 다음 날인 10월 13일에 열렸던 박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이 들어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자료를 자기가 최순실 씨에게 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예. 최 씨 건물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했고 본인이 다른
대포폰 결제를 했던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했고 본인이 개통을 했고 패턴도 갖고 대통령 말씀 자료도 있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 자료를 줬다고 하고 이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가 그대로 최순실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예. 가짜 뉴스 관련도 또 뉴스가 있나요? 예, 다른 가짜 뉴스도 갈수록 기승인데요. 헌재 선고 결과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앞두고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탄핵 찬성이 31%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31%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친박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탄핵 여론조사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짜 뉴스는 주시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시작된 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짜 뉴스의 모태에 해당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주장한 것들과 거의 원조니까 유사한 논리들을 구사했어요. 기성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CNS 뉴스 원래 CNN 뉴스잖아요. 네네. 근데 CNS 뉴스 이게 친트럼프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뉴스 사이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철자랑만 다르고. 우리도 이제 노컷 있잖아요 뉴스가. 근데 노컷 일별하고 제호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팩트가 아니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기 주장을 뉴스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뉴스 사이트하고 거의 같은 구성,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거든요. 그 디자인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많이 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하죠. 네네. 예.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근데 미국 경우에는 그 배후에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헤지 펀드를 운영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원금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프로를 고용해서 만든 사이트였어요.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트럼프 진영에 막대한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재벌과 또 겹치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 가짜뉴스 역시 이제 이 생산되는 뉴스의 포맷이나 사이트나 문구 그리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속도, 배포 이런 거 보면은 매체 제작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괄하는 게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컨텐츠를 이런 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딴지일보. 예. 20년 전에. 예. 그리고 20년 가까이 유지했는데 전문가의 온라인 매체, 이 전문가가 보기엔 이건 프로의 솜씨고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 그 온라인 매체 의사 결정권자 레벨 그런 사람이 총괄을 맡고 그리고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본 프로들이 뛰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개별 그 기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그러면 편집에 큰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타블렛을 가짜로 만들어라. 가짜 타블렛이라고 퍼뜨려라. 그럼 쫙 관련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속칭 야마라고 하죠. 기자들끼리. 예, 주제를 잡는다라는 예. 차원에서요. 오늘 이렇게 언어가 예, 속칭의 단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단어를 잘 쓰죠. 예.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예. 그거를 잡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체 이 기술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그건 사실 그런 걸 만들어 본 프로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채워 나갈 것인가를 지시하는 사람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컨트롤 타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좁혀보면 친박 진영에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총괄이 누굴까? 또 하나 청와대에서 현재 이제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까지요. 네. 이 공백을 메우면서 그 공백을
사회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그들이 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라고 짐작되는 컨트롤 타워는 누굴까? 대략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도 탄핵 심판 이후에도 추적하려고 하는데 얘 헌재 사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본인과 신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아마도 국정원 2차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들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었잖아요. SBS의 주말에.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여보시오 그것 좀 알아보시오 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을 리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불법인데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저는 그 연락을 하는 사람이 이 가짜뉴스의 컨트롤 타워이자 친박 집회의 컨트롤 타워이자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이 범주를 좁혀간 결과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아, 들인가요? 예, 복수인가요? 예. 아주 후보들이 등장해 그 중에서 추려가는 박 대통령은 평생 아주 극소수에 신뢰하는 사람하고만 소통했거든요. 예, 그건 이미 평생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입증된 거고 여러 사람이 일을 이렇게 막 나눠서 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믿지 않고. 예. 자, 누굴까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이제 공개할 생각인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림이 좀 그려졌다. 가짜뉴스 등장하면 앞으로 다음 시간 정도에 뭔가 말할 수 있을 게 생기지 않겠는가 예고합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낳고 있는데요. 후임 재판관 지명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빌미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명 절차를 유보했던 대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에요. 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고 그래봐야 일주일밖에 상관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 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발표했어요. 그죠? 만약에 정말 그 후임을 빨리 바꿨어야 했다면 진작에 지명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렇게 지명해버리면, 그 친박 진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예, 예. 변호인단이 주장해왔던 그 지금 7명이 될지 몰라서 7명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가 한다는 게 지금까지 논리였는데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서 이제 후임 지명됐으니까 후임이 새로 오면 결론을 내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후임이 지명이 안 돼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압박을 받았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네, 대법원장도 보수 진영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임명을 받았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적 여론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발표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껴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발표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어중간하게 그래놓고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임명을 일주일 있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논란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좀 어색한 게요. 이상훈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임 없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후임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헌재를 아직 나가지도 않은 자리에 대해서 후임자를 먼저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반쯤 어정쩡하게 박근혜 대통령 손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요건 먹지 않게 진짜 어정쩡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특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특검 수사 발표를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아쉽다. 이것도 추적됐어야 하는 건데
김은지 기자는 없어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는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초기부터 주장했던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고 있어요. 아, 그랜드, GKL. 예. 예, 예. 그랜드 코리아 레저군요. 예. 이 카지노 운영하는 예, 회사인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수료, 그 그랜드 이름 자꾸 헷갈리네요. 코리아 레저. 네네. 코리아 레저에 소속된 장애인 펜싱 선수단의 그 수수료를 먹었다 이거거든요. 너무 작아요. 이권으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최순실의 이권에 대한 집착 정도 막 그 은행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도 사람을 꽂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사를 갑자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을 꽂아버리잖아요. 뻔뻔하게도 눈치 보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 수수료 사람당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카지노 이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수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줄기차게 노래 불렀던 카지노 정키빵. 예, 검찰 특수본에 제보하시는 걸로. 정키빵 이권에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가 바닥인가, 얼마나 저열했는지 그 바닥을 들춰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그 정키빵 소위 이제 빚으로 도박하는 거죠. 예. 그거 사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사채 회수할 때 이권이 생겨요. 그거는 뚝 들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말 관련 네네. 사업들. 굉장히 코믹한데 우리 말나라가 됐잖아요. 예. 말 수입과 관련된 또는 승마 시설 갑자기 늘었는데 이 관련 이권이나 예산들이 막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특수본에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게 이제 ODA 사업. 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원조자금, 국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경제 수준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원조 받아왔던 것을 대감다는 의미에서 원조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죠. 굉장히 뜻깊은 자금입니다. 근데 이걸 해먹으려고. 이걸, 그리고 미얀마 대사까지 임명을 했고, 워딩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해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주목하는 대목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으려고 했던 정황이 있잖아요. 네. 네네, 삼성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성공단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예, 예. 예, 삼성을 통해서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삼성을 거기 또 투자를 시키려고 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 예. 정부로부터 공장 부지를 예, 뭐 예. 50년 정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조금만 받아도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근데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그런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대체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획부동산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 추정인데 이거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한 대목으로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특검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유 재산으로는 최순득 씨가 가장 많아요. 최순천 씨도 훨씬 많습니다.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양 네트워크스라고 해서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물론 부동산은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최순천 씨가 더 많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쳐서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2,700억 재산 중에서는 최순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예. 물론 최순득 씨도 많습니다. 네. 예, 예. 많아요. 부동산이요. 뭐 예, 예. 10억, 20억이 아니고 예, 1,000억 예. 대니까 예, 다들. 예. 근데 이제 최순득 씨가 그 재산을 불려온 방식에 대한 제가 한번 그 주시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채업을 했고 그리고 그 사채업을 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을 대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작을 해서 해먹는 전형적인 금융범죄인데 소위 엔터 쪽 비즈니스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 검찰 특수본에서 요 사안을 추가 수사를 하면
저는 이게 덩어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게. 그게 뭐 또 10억 해먹었네, 20억 해먹었네가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에 해당될 엄청난 잠겨 있다. 저는 최순실 일당에게 가장 큰 벌은 재산 몰수라고 보거든요. 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정권하고도 무관하게 계속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재산 현재 몰수. 추진을 청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 재산에 비하면요. 물론 지금- 일반인한테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예, 예. 100억 있어요? 지금 추가로 특검이 찾아낸 건 200억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평생 동안 공식적으로 한 사업이라고는 유치원밖에 없어요. 네, 초이 유치원이라고요. 예. 유치원을 경영했었고 그것에서 어떻게 이 돈을 봅니까? 그리고 이 집안이 공식적으로 했던 사업이 양말 사업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몇 천억을 법니까? 양말 사업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저는 상설 특검으로 꼭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본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취득한 재산을 기반으로 뭐 합법적으로 한 것도 있겠죠. 그건 제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몰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역사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는 다시 부활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 교과서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보고 막 배워가지고. 좀 길겠나요? 또 하나 아쉬운 거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 뭐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안 넘어왔다고는 하지만요. 같은 검찰끼리 속칭 좀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더 아쉽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군요. 관심이. 그거는 근데 특검에서 못하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일이 됐는데 특수본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더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으로서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특검 수사 발표가 있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또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오늘 여기까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시간엔 관제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확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날 시술 의혹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시술 의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여전히 당일 청와대에 없었다의 한 표인데 네. 과연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 특수본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기설 아직도 저는 한 표인데 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대통령 비선 의료만이 아니라 미용 시술 관련해서요. 이미 알려진 새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왕십리 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왕신리 원장. 운동 치료사인데요. 예. 왕십리 원장도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들 3명의 비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면허 의료업자였다고 합니다. 무면허.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공식 의료진 말고도 합치면은 1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선 의료진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면허가 없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네, 뭐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속칭 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비선이라는 말이요. 예.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잘 안 받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비서실장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이분들은 다 비선으로 몰래 들어가서. 요금은요. 최 씨 비서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건데요. 이 계좌에서는 다른 것도 나갔습니다. 최 씨 명의로 최 씨가 개통한 여러 대의 차명폰 요금도 나갔다라는 건데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했다고 하고요. 태블릿 PC 암호는 최순실 씨가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했던 L자 패턴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태블릿 PC에는 개통 다음 날인 10월 13일에 열렸던 박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이 들어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자료를 자기가 최순실 씨에게 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예. 최 씨 건물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했고 본인이 다른 대포폰 결제를 했던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했고 본인이 개통을 했고 패턴도 같고 대통령 말씀 자료도 있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 자료를 줬다고 하고 이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가 그대로 최순실 이동 경로가 일치하고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예. 가짜 뉴스 관련도 또 뉴스가 있나요? 예, 다른 가짜 뉴스도 갈수록 기승인데요. 헌재 선고 결과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앞두고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탄핵 찬성이 31%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31%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친박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탄핵 여론조사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짜 뉴스는 주시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시작된 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짜 뉴스의 모태에 해당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주장한 것들과 거의 원조니까 유사한 논리들을 구사했어요. 기성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CNS 뉴스 원래 CNN 뉴스잖아요. 네, 네. 근데 CNS 뉴스 이게 친트럼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사모 카페 죽창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회원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나무를 잘라 죽창을 만들고 태극기를 매단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수많은 동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인 회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 개별 행동을 해야 하고 자신 역시 개별 판단을 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는 자살태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협박하고 있는 박사모를 말리기는커녕 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루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길 오늘도 빌어봅니다. 죽창 태극기 같은 짓들은 정말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아무래도 어제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으니까 관련 뉴스가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요. 박 대통령한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받은 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시행,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부당 개입 등인데요. 이로써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8가지를 포함해서 총 10...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 재밌습니다. 참. 앞으로 다른 걸 다 정치형을 다 떠나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비선으로 처리하고 네, 왕심리 원장, 기치료 아줌마, 조사 아줌마가 수시로 나들고 재밌습니다. 이 뉴스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순수 문예진 문학동네 세월호 참사 추모집 눈먼 자의 국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고 나서부터 문학동네가 우수도서가
우수수 줄었다라는 건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25종이 우수도서였는데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고요. 게다가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의 지원 사업도 폐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예. 한마디로. 여기 문해지인데 추모집을 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수도서가 엄청 많이 선정됐는데 한 달에 한 평균 두 권 정도 선정됐는데 그렇죠. 다 없어졌다는 거고 지원 사업도 폐지됐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운영했다라는 건데요. 특검 발표에 따르면 특정 단체명과 금액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정해줬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통해서 총 68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14년부터 15년까지. 근데 네, 16년 10월까지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1년 반 동안. 네. 이런 단체들이 결국 지금 친박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 흔들면서. 네, 청와대와 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요. 올해 1월 달까지도 계속 이들 네. 단체 대표들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요. 선임 행정관이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집회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두 번째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명의자는 최 씨 소유의 건물 환경미화원이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료 3개로 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냈죠. 100페이지가. 네, 거의 100조 가깝습니다. 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제 그 보고서 기반해서 후속 보도들을 많이 냈어요. 관련 보도 좀 모아서 알려주세요. 네, 한겨레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특검 관계자발 설명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를 좌파로 몰아서 척결하는 일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매질을 가하는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맞죠 여기에. 그러니까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면 다 좌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면 잘라버리고. 속칭 매질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두 단계가 있죠. 최순실 씨가 돈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명으로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죠. 훌륭한 역할 분담입니다.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취임 이후부터요. 쭉 했다. 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이 두 재단을 중심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기 드러나지 않은 그 전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재단과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 전에 오랜 세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많다고 봅니다. 예, 예를 그렇죠. 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 재단하고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고영철 씨가 내놓은 문서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난 건데 그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또 관련 뉴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이 속칭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수사도 일정 부분